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당신도 나도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 그래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선명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의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먹는 것에 관한하는 유별났습니다. 많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이 앞에 있으면 아내고 자식이고 없을 정도로 식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는 부끄럽지만 음식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맞벌이했던 젊은 시절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은퇴를 하고 60대가 되니 지옥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매끼 손수 차려야 하는 양이 남들의 서너 배는 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남편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만 입이고 손 씨의 입은 주둥이로 아는 듯 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손 씨도 이제 이런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과 사는 게 지쳤습니다. 갈라설 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손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 모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6년 전에 무릎을 다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2년 전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했죠. 그러니 이전 전부터는 손 씨 부부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벌어둔 돈으로 이제 아끼며 잘 살자 싶었지만 손 씨는 최근에 새롭게 취업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것보다 그게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남편과 있으니 이건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인지 아니면 곰을 키우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켜놨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소소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 젊었을 때부터 느꼈던 바이지만 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말이죠. 남다른 대식가인 것은 평생에 걸쳐서 깨달았지만 퇴직하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으니 그걸 손 씨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면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손 씨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자 손 씨의 노후를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차렸어. 배고프다고 했잖아.
어제부터 굶었는데. 이것밖에 안 하다니. 먹고 남으면 저녁에 또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어. 넉넉? 아무튼간 손이 작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귀여움 못 받아.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귀여움을 받아? 얼른 앉아. 내시경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굶은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뒤 차린 밥상을 보고서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밥상이 상당히 초라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보통 4~5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모든 접시는 다 대접이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두부 부침 8장, 콩자반, 무생채, 가운데에는 큰 냄비에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남편은 이걸 전부 한 끼에 먹었습니다. 손 씨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몇 번 반찬을 집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늘 넉넉하게 한다고 했지만 남편의 전투적인 식탐 앞에서는 초라한 수준인 듯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씨가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뜨려고 하자 남편의 숟가락이 얼른 다가와 낚아채갔습니다. 손 씨가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먹던 말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니 손 씨는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식사가 끝나가자 손 씨는 한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하는 양을 했는데 남편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비워진 접시들을 보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의 반찬을 전부 새로 해야 하니 머리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당신 참 신기하다. 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속 안 부대껴? 많이 먹긴. 왕년에는 이렇게 하루에 4~5끼도 먹었어. 과장인 듯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가 직접 보고 살았으니 말이죠.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지 몰랐습니다. 손 씨부터도 나이가 드니 입맛이 떨어지고 많이 먹으면 종일 속이 좋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지 단순히 손 씨의 남편만 그런 건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2~3끼에 나눠서 먹으려고 한 거야. 매 끼마다 반찬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그것도 매번 새로운 반찬들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손 씨의 푸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밥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그게 어려운 일이면 나가서 일은 어떻게 했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네. 그리고 당신이 보통 먹성이야? 먹성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찔끔했지만 여전히 밥하는 게 뭐 대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보다 일찍 은퇴해서 5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꼭 부엌대기한테 말하듯이 하는 남편에게 열이 받았습니다. 늘 저럴 때마다 숟가락으로 한 대 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평생 맞벌이 하면서도 늘 아침 저녁을 챙겨주니 남편은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뚝딱하면 완성된 요리가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리가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말이야. 일주일치 식단을 딱 짜가지고 계획성 있게 차려. 맨날 무슨 반찬할까 머리 아프다고 투덜대지 말고. 기가 막혀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냥 남편이 많이 먹는 것으로 괴롭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손 씨가 지긋지긋해 하는 것에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손 씨 남편은 자기 입만 입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손 씨 말이죠. 손 씨는 그저 밥만 차려주는 존재로 알고 있는지 한 번을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왔다? 웬 꼬막? 내 생일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작 꼬막이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태 손 씨가 좋아하는 음식도 뭔지 모르면서 말이죠. 빈정이 상했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먹을 것도 생각해서 가장 큰 접시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양념도 올리고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새로 꺼내서 먹자. 잠깐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올게. 손 씨가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김치를 꺼냈는데 때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하고. 아냐? 바쁜데 뭘 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해 먹어? 오늘 시장에서 꼬막 사와서 지금 먹으려고. 밥 차리고 있어. 꼬막? 엄마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도 너는 아는구나. 알지? 손 씨는 다용도실에 서서 딸과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 엄마 밥 차리고 있다고 그랬지. 얼른 드세요. 끊을 테니까. 그래. 김치 꺼내러 왔다가 계속 있었네.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손 씨는 딸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김치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칼로 썰어서 접시에 담아 식탁에 두었죠. 이제 밥만 푸면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려는데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양손으로 들고서 꼬막을 발라 먹던 남편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던 꼬막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껍데기가 또 다른 산을 이루고 있었죠. 이거 다 먹은 거야? 뭐 하는데 김치 꺼내러 가서 이제 와? 전화가 와서. 근데 이거 혼자 다 먹었어. 왜? 냉장고에 더 없어? 방금 해서 식탁 위에 둔 걸 뻔히 알면서도 묻는 남편. 손 씨는 허탈해서 밥을 가지러 가는 것도 잊고서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느라 밥도 없이 먹어서 무지 짜네. 얼른 밥 좀 줘. 손가락을 쪽쪽 빨며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눈앞이 벌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손 씨를 의아하게 쳐다본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아, 밥 안 먹어? 국도 다 식었네. 이것도 데펴와. 당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일이라서 사왔다고 했잖아. 아, 앉아서 먹어. 먹으면 되지 왜 또 그래? 당신이 다 먹었잖아. 여기 있잖아. 뭘 다 먹었다고 그래? 꼬막이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은 접시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하는 남편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길래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음식 할 때는 넉넉하게 좀 하라고. 뭐 먹어보려고 하면 없어. 난 또 냉장고에 더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생일에 뭐 당신한테 미역국을 끓여달래? 아니면 선물을 달래? 나 먹고 싶은 거 해서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해? 고작 꼬막을 제일 좋아하냐고 비웃었으면서 그걸 당신 혼자 먹냐? 아거 참.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네. 남편은 손 씨를 비난했습니다. 손 씨도 늘 음식을 하면 대접으로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걸로 서운할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먹는 걸로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많이 하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전부 남편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 덜어놓아도 자기 건 먼저 다 먹고 손 씨의 몫을 뺏어가는 것도 예사였고 냉장고에 따로 넣어놔도 다 꺼내 먹었습니다. 남편은 빈정이 상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뒤에 스스로 밥솥에서 밥을 퍼다가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곰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튼간 밥 좀 해주는 거 가지고 유세는 궁시렁거리며 밥을 퍼먹는 남편에게 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당신이 차려서 먹어. 뭐 밥 해주는 걸로 유세 떠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직접 해 먹어. 그러면 치사스럽지도 않고 좋네. 그러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가장을 이렇게 대접한다. 저렇게 대접한다 해가면서 말이죠. 손 씨의 생일에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도 내 손으로 밥 해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말았겠지만 하필이면 생일에 그런 취급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손도 못 댔던 게 무척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남편한테 평생 밥 차려주고 핀잔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차리니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모양인지 후라이팬이며 냄비며 다 꺼내놓고 뒤적거렸습니다. 신경 쓰였지만 모르는 척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에이씨 해가면서 한참 씨름하더니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한 20분 뒤쯤 다 먹었는지 싱크대에 냄비를 두는데 어찌나 세게 두던지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 한 끼 차려 먹지 못하면서 그동안 손 씨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손 씨도 부엌에 들어가 미역국을 데우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 적당히 차려 먹으니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이렇게 보내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처럼 대단한 축하는 못 받아도 둘이서라도 단란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흔한 케이크 하나도 없는 식탁이 초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손 씨는 큰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새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전화하는데 나도 힘들다, 엄마. 어지간하면 화해하고 밥하는 거 힘들면 반찬 같은 거는 적당히 좀 사 먹으면 되잖아. 저녁 내 시달렸는지 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해 먹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사서 먹으려면 다시 취직해야겠다. 손 씨의 말에 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니 말이죠. 아무튼 나 이번 명절에는 못 가요. 지난번에 말했지? 그래, 알았어. 명절 전에 웬만하면 화해해. 알겠지? 손 씨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봤자 사람을 들들 볶고 못살게 굴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못 갈 싸움이었습니다. 얼른 와서 밥 먹어.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자 모시기는 척 슬금슬금 나와서 식탁 앞에 앉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루 늦은 축하의 손씨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명절에 작은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첫째 딸은 바깥 사돈이 칠순이라 여행에 가기로 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에 작은 딸 가족이 도착하니 오후 2~3시쯤 되었습니다.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었다기에 저녁에 먹을 음식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집어먹어. 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집어먹고 딸도 사위도 하나씩 집어먹어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어 무침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 마시자. 손씨는 하던 요리를 멈추고 미리 해두었던 홍어무침을 내왔습니다. 아직 배고프지 않을 시간이라 손씨도 같이 자리하려고 하던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정리를 좀 한다고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나가보니 홍어무침은 각자 접시에 덜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씨의 몫은 없었습니다. 작은 딸마저도 어쩜 저렇게 아빠랑 똑같은지 몰랐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한 저녁밥을 다 같이 먹는데 손씨가 올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린 손주들 먹이느라 바빴고 남편이나 사위도 자기 입으로 음식을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사위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인사 왔을 때만 하더라도 깨작깨작 먹는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는 식구랑 같이 사니 식성도 바뀌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보다 살도 많이 쪘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먹는 양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식탁 앞에 모여 우거구걱 먹는 것을 보자 손씨는 기가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많이 했는데도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 틈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명절마다 한식 뷔페 같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식 뷔페에 가서도 쫓겨날 것 같았죠. 명절이 지나고 손씨는 감기에 걸려 호되게 앓아야 했습니다. 그거 독감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다. 힘없이 누워있으니 남편이 옆에 와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냥 병원을 갔다 와. 어제 당신 친구 만나러 갔을 때 혼자 갔다 왔어. 감기약 받아왔는데 잘 안 드네. 그래? 그럼 밥은? 밥? 아침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 힘없어서 밥 못 차려. 당신이 좀 차려서 먹어. 아, 누가 나 먹자고 그래? 당신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밥은 먹어야 했기에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때 죽이라도 좀 끓여서 갖다 주는 남편이었으면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손씨의 몫은 죽이었고 남편도 국 하나에 밑반찬을 꺼내서 주었더니 입이 대빨 나와서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이렇게 부실하게 먹으니까 아픈 거야. 또 이어지는 반찬 타령에 손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몸도 아픈데 남편 투정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씨는 죽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나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새 다른 게 있나 보는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까지 손씨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몸이 뜨끈한 게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갔다 와. 당신이 좀 태워줘야지.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어딜?
아, 당신이 점심도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나가서 먹으려고 약속 잡았지. 그러면 나가는 길에 내려주면 되잖아. 저기 대학병원 가려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쪽으로 안 가? 완전 반대 방향이야. 택시 타고 가.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남편은 TV를 끄더니 얼른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올 거니까 갔다 와서 쉬고 있어. 부디 그때까지는 몸을 회복해서 저녁은 제대로 차려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맞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속이 끓었습니다. 이미 쌩하고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손 씨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심한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고 몸살이 난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잠만 잤습니다. 한참 지나니 몸을 흔드는 손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위는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뭔 놈의 잠을 이 시간까지 자? 오전에도 잠만 자더니. 그러다 곰 되겠다. 집에 온 지 꽤 됐는지 편한 차림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다 못해서 깨운다. 저녁 먹어야지. 그 소리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자고 일어나서 낮보다는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이 무겁게 축축 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또 밥을 차려야 해? 그러자 남편 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밥을 당신이 차리지 누가 차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럼 국은? 풀떼기만 꺼내서 밥 먹으라는 거야? 아침에도 그렇게 먹었잖아. 오늘만 그냥 그렇게 먹어. 아, 그러면 미리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지.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손시도 속에서 울컥해서 대꾸했습니다. 아픈 마누라 밥 챙겨줄 생각은 못하고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이지? 뭐? 또 무슨 소리야?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묻지는 않고 보자마자 밥 타령이야? 뭐? 밥 타령? 그래? 그리고 은퇴해서 집에 있는 건 둘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을 차리래? 밥을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해 그럼? 밥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유명한 요리사는 다 남자거든? 아프다고 해서 아침밥 대충 해도 봐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봐줘? 안 봐주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긋지긋했습니다. 옛날 아버지 세대보다도 더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살게 냅둔 자신의 잘못인 듯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져준 것이 손씨이니 말이죠. 뭐라도 해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나는 남은 거나 주워 먹고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밥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참나, 남이 해준 건 술술 잘 넘어가지? 자기 손으로 해 먹어야 힘든 줄 알지?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밥하는 게 쉽네 어쨌네 하지 말어. 이제부터는 당신 밥은 당신이 해 먹어. 뭐?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도 못해. 남편 밥 해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창피? 그래?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창피한 건지. 식탐에는 약도 없어. 식탐? 그래? 어지간히 해. 당신이 소야? 아니, 소도 당신보다는 덜 먹겠어. 그리고 당신 입만 입인 거 아니야?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손잡다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해 먹어. 나도 나 먹고 싶은 거 알아서 해서 먹을 테니까.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일 안 한다고 가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일은 당신만 했어? 나도 똑같은 입장이야. 공평하게 하자면 내가 평생 밥 차렸으니까 남은 평생은 당신이 차려야 해. 근데 당신한테 내 밥 차려달라고 안 하니까 스스로 해 먹어. 그건 어렵지 않잖아. 밥 차리는 게 별거야? 안 그래? 그 말에 남편이 호통을 칠 듯 움찔대더니 혼자 열이 받아서는 뒤돌아 방을 나갔습니다. 어찌나 방문을 세게 닫던지 문이 부서질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무섭지도 않아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1시간만 더 누워있다가 출출하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손 씨는 정말로 혼자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뭐야, 내 밥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자신 몫의 밥도 숟가락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화를 냈습니다. 각자 먹기로 했잖아. 손 씨는 태연하게 마저 식사를 했습니다. 딱 손 씨가 먹을 만큼만 했고 반찬은 찌개 하나와 멸치볶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저것 하기도 귀찮아서 늘 이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대신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먹을 때면 늘 김치만 건져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말 치사스러워서 못 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겼습니다. 또 어디 나가서 먹을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뺏어 먹나 급하게 밥을 들이마시는 남편 없이 식사를 하니 평화롭기까지 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히스테리는 늘어만 갔습니다. 끼니마다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뭘 챙겨 먹을 만한 재주는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부엌에 뒹구는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인데 한 번 먹는데 3봉지는 기본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손 씨가 밥을 차려서 또 혼자 먹자 남편이 거실에서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칠간 사나웠던 기세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어 있었습니다. 밥 앞에서는 장사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밥을 안 해주니 팔다리 잘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게 처량맞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같이 먹자고 말은 못하고 말이죠. 이 나이가 되어서 부인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에게만 맞춰주고 정말 부엌대기 마냥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닌 손 씨 본인이었습니다. 결국엔 얻어먹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데 손 씨 팔자를 스스로 꼬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싸워? 애들도 아니고 또 너한테 전화했어? 장난 아니야. 일도 못하겠어. 이혼한 애 만회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이혼을 해도 내가 하자고 하지. 어이가 없네. 전 씨는 딸이 뭐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며칠이 지났죠. 그리고 먼저 백기를 든 것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밥만이라도 좀 차려줘. 살림을 당신이다?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랑 빨래랑 다 할게. 그리고 그리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해야지. 무슨 사과?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드냐 했던 거. 내 생일에 당신 혼자만 꼬막 다 먹어버린 거. 아픈데도 밥 차리라고 화냈던 거 등등.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이제는 접시에 따로 담을 거야. 내가 먹는 거, 당신이 먹는 거 다 따로 담을 거야. 내 몫은 절대 손대지 마.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부부끼리. 그게 싫으면 말어. 지금처럼 각자 알아서 해.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면 되잖아. 약속 어기거나 또 여자가 어쩌고 밥이 어쩌고 하면 나도 그날부터 밥 안 차려. 아니, 이 집에서 같이 못 사는 거야. 알겠어? 그러자 남편이 풀이 팍 죽었습니다. 알았다니까. 그러면 밥 차릴 테니까 집 청소 좀 하고 있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알았어. 마음 같아서는 혼자 살며 혼자 밥해 먹고 살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한번 주자 싶었습니다. 반품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말이죠.